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건축 재료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보기 1번부터 보게 되면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원료 중 하나이다. 이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멘트에 물과 모래 그리고 자갈을 섞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원료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금속은 골조나 배관 등에 주로 이용된다. 우리가 골조나 배관을 만들 때 잘 녹슬지 않는 금속을 사용하므로 2번 또한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3번, 석재는 잘 변형되지 않아 가공하기가 쉽다. 이 가공하는 것 자체가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변형되지 않게 되면 가공하기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렵게 되겠습니다. 3번은 잘못된 정답이고요. 그리고 4번, 창틀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이겠죠. 그리고 5번, 스테인리스 강은 철에 크로뮴을 넣은 합금이다. 근데 스테인리스 강은 이제 철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2에서 3%의 크로뮴을 섞어 합성한 합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먼저 가를 보게 되면 건물의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거는 시멘트, 콘크리트, 스타이로폼 중 스타이로폼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나번에 석회석을 가열하여 생석회로 만든 후 점토와 섞어 만든다. 그리고 다는 나에 물, 모래, 자갈 등을 섞어 만든다고 나와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다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시멘트가 되고 다가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는 단열재로 사용된다. 아까 가, 즉 스타이로폼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는 단열재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나는 나보다 압축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 압축에는 약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강하다. 콘크리트는 이제 압축에는 강하지만 아니면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콘크리트보다 압축에는 약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시멘트는 다에 철근을 넣어 만든 건축 재료이다. 다는 콘크리트죠. 그리고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어서 만든 거는 시멘트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 X, Y, Z랑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X의 원자량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또한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주어져 있는데, 아보가드로 수가 의미하는 것이 (1몰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자 한 개의 질량에 이 아보가드로 수 1몰에 해당하는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원자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오겠죠. 그게 원자량이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x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에 이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게 되면 12라는 값이 나오고 그것이 x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도 6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게 되면 1이 나오고 z는 16이 나와 y의 원자량은 1, z의 원자량은 16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기억, y2 1몰의 질량은 1g이다. y의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y2의 분자량은 2가 될 것입니다. 분자량이 2인 물질이 1몰이 존재하게 되면 질량은 1g이 아니라 2g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y2z 분자 한 개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8g이다. 일단 y2z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주게 되면 y2에 해당하는 2와 z에 해당하는 16을 더해줘서 18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즉 6 곱하기 23승계에 해당하는 질량이
18g이므로 결국 분자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을 나눠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8g이 될 것입니다. 이게는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 1g에 포함된 분자 수비는 XY4 대 XYZ2가 16 대 44이다. 이제 1g에 포함된 분자 수비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량 자체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고, 그러면 결국 분자량을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1g에 해당하는 몰수가 나오겠죠. 이 몰수가 그대로 분자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XY4와 XZ2의 분자량분의 1을 비교해주게 되면 XY4는 분자량이 16이므로 16분의 1이고 XZ2는 분자량이 44이므로 4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결국 분자수 16분의 1 대 44분의 1이므로 16 대 44가 아니라 44 대 16이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원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기억 현재 원자량의 기준은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 단위는 g/몰을 사용한다. 이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크기로 나타낸 값이므로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는 변할 수 있다. 이 아보가드로 수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몰에 해당하는 원자의 개수인데, 이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1몰의 질량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1몰에 해당하는 원자의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 또한 변하게 되어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가나 다에 대한 분자량, 질량, 부피, 그리고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25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 중에 먼저 다를 보게 되면 다의 부피가 6리터죠. 우리가 1몰에 24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6리터는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또한 4분의 1몰의 질량이 11g이라는 것을 보아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즉 44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량은 y가 x의 12배이다. x와 y의 원자량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가나다의 분자식과 분자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에서 x6, y3의 분자량이 42이므로 우리가 x의 원자량을 스몰 x, y의 원자량을 스몰 y, z의 원자량을 스몰 z라고 놓게 되면 6x 더하기 3y가 42가 되겠죠. 그 다음 나에서는 4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60이 될 것이고, 다에서는 y 더하기 2z가 44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결국 x는 1, y는 12, z는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원자량은 y가 12, x가 1이므로 12배가 맞게 됩니다. 다음 니은 나 36g에 포함된 z의 질량은 7.2g이다. 먼저 질량 분유를 보게 되면 x4y2z2는 분자량이 60입니다. 그 중에 z가 차지하는 질량을 보게 되면 z는 2개가 들어있으므로 z의 원자량 16에 2를 곱한 32라는 값이 z의 질량 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실제 질량이 36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나 36g에 포함된 z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 19.2g이 나와.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디귿
1g에 포함된 총 원자 수비는 가대다가 7대 4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1g에 포함된 총 분자 수비는 분자랑 분의 1에 비례하고 원자 수비는 그 분자 수비에 분자 하나당 차지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와 나의 먼저 1g에 포함된 총 분자 수비율은 분자랑 분의 1, 즉 42분의 1과 60분의 1이라는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가는 x6, y3, 즉 분자 하나당 x 6개와 y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 원자수는 여기에 9를 곱해주면 되고, 나는 x4, y2, z2, 즉 분자 하나당 원자가 8개 존재하므로 60분의 1이라는 값에 8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 45대 28이 나와 7대 4가 아니라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냈고, 지금 살리실산의 화학식량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반응한 살리실산의 양은 2.5분의 138.12몰이다. 반응한 살리실산의 양이 먼저 화학식량이 138.12이고 살리실산을 2.5g만 넣어서 반응시켰기 때문에 양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 즉 2.5를 138.12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역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다음 니은, 아스피린이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아스피린이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H2O, 즉 물이 생성되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위의 과정 후 아스피린은 정제 과정을 거쳐 해열제와 진통제에 사용된다. 이 위의 과정은 지금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해열제와 진통제에 사용된다는 말은 맞는 보기가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티돌기압에서 기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나다에 모두 나와 있는 게 부피가 모두 나와 있죠. 부피가 6, 12, 18, 6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같은 온도, 같은 기압에서는 부피 비율이 분자수 비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의 몰수를 2K몰 이라 두게 되면 나의 몰수는 3K몰, 다의 몰수는 K몰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X, Y, Z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은 전체 원자수를 보게 되면 가에서 전체 원자수는 상대값이 3이고 다에서 전체 원자수는 상대값이 2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에서는 분자가 2K몰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전체 원자수는 분자의 개수에 분자 하나당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즉 3을 곱해준 6K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분자의 개수가 K몰이므로 K에다가 AX, BX에는 총 원자가 2X개만큼 존재하므로 2X를 곱해준 2KX만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3대2가 되면 3쪽이 6K이면 2쪽은 4K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X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Z도 구할 수 있겠죠. Z는 우리 전체 분자수 3K에 AB3에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4개 존재하므로 4를 곱해줘서 12K가 나오면 결국 Z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만 구해주게 되면 먼저 나와 다해서 AB3는 18리터에 3K몰에 93g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 즉 A2, B2에는
K몰당 30g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몰수를 맞춰주게 돼요. 얘를 K몰로 바꿔주게 되면 K몰당 AB3는 31g을 차지하고 있죠. 결국 AB3와 A2B2의 분자량의 비율은 31대 3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와 B의 분자량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A의 분자량을 스몰 a, B의 분자량을 스몰 b로 놓게 되면 A 더하기 3B는 31이고 2A 더하기 2B는 30이라고 놓게 되면 결국 B는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A는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자량의 비율 A 대 B는 7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Y를 구해주게 되면 가의 분자식은 AB2, 즉 우리가 아까 원자량을 7과 8로 가져왔기 때문에 AB2는 분자량이 23이 될 것입니다. 결국 K몰당 23g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AB2는 2K몰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2를 곱해준 46g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값이 Y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분의 Y-Z는 20이다. X가 2였고 Y는 46, Z가 6이었으므로 2분의 40은 20이 맞게 되죠. 그 다음 니은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A와 B의 원자량의 비율은 7대 8이었으므로 이게 아니라 B가 A보다 크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 아까 가는 분자량이 23으로 가정하게 되면 다의 분자량이 3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는 1g에 들어있는 총 분자수의 분자 하나당 이루는 B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가의 분자량분의 1, 즉 23분의 1에 가는 분자 하나당 B가 2개 존재하므로 2를 곱해주면 되고 다는 분자량인 30분의 1에 다도 마찬가지로 X가 2이므로 A2, B2 하나당 B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3분의 2라는 값이 30분의 2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T돌기압에서 기체 XO의 밀도는 1.20 여기서 X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T돌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T돌기압에서 XO는 1몰당 해당하는 질량이 밀도의 부피 25로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O의 분자량은 30인데 여기서 Y가 해당하는 원자량이 16이므로 X는 14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가지게 되어야 둘이서 해줬을 때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도 1기압에서 두 개의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두 가지 기체를 나타냈고 네온의 원자량 아보가드로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네온은 지금 가에 10g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량이 20일 때 10g에 해당하는 값은 2분의 1몰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체 1몰의 부피를 24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12리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V는 6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V는 6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주게 되면 나는 총 9리터가 될 것이고 이는 24분의 9몰이 되겠습니다. 즉 8분의 3몰이겠죠. 그리고 X2는 8분의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2이므로 X2의 분자량은 12에 3분의 8을 곱해준 32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X의 원자량은 16이라는 것까지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비는 가 대 나가 2대 3이다. 전체 원자수 비율은 먼저 전체 분자수 비율에 분자 하나당 차지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는 먼저 2분의 1몰의 분자를 가지고 있고 분자 하나당 네온 하나, 즉 하나의 원자가 존재하므로 2분의 1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8분의 3몰이라는 분자 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x가 2개 존재하므로 2를 곱해준 4분의 3만큼의 원자 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분의 1 대 4분의 3은 2 대 3이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x2 분자 한 개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2g이다. 우리가 x2 분자량이 32라고 구했기 때문에 분자 한 개의 질량은 결국 32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이 되어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v분의 x의 원자량을 구하시오. 이거는 다 구해놨죠. v는 6, x의 원자량은 16이므로 6분의 16, 즉 3분의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묽은 염상 100ml에 탄산칼슘 1.5g 인데 우리가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0.015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반응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질량이 처음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그 질량의 차이값이 0.44g이 나타날 때까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줄어든 이유는 이 물질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고체, 수용액, 액체, 기체가 되는데 이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삼각 플라스크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감소한 질량, 즉 0.44g은 빠져나간 CO2의 질량이므로 CO2의 분자량은 44이므로 CO2가 빠져나간 개수는 0.01몰이 되겠습니다. 즉 CO2는 0.01몰 생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 먼저 CaCO3는 처음에 0.015몰이 있었고 어떤 반응을 진행하였더니 마지막에 CO2가 0.01몰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CO2의 개수 대 CaCO3 개수는 1대1이므로 CaCO3는 0.01몰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CaCO3는 0.005몰만큼 남게 되는데 그러면 HCl이 모두 반응해야겠죠. HCl은 개수가 2이므로 0.02몰만큼 반응할 것이고 그게 처음 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HCl은 0.02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시간 t에서 탄산칼슘은 모두 반응한다. 아까 HCl 쪽이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탄산칼슘은 0.005몰이 남게 돼요.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40ml이다. 아까 몰수가 0.01몰인데 기체 1몰의 부피가 24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는 24리터에 0.01몰을 곱한 값인 0.01을 곱한 값인 0.24리터가 될 것이고 이는 ml로 환산하게 되면 240ml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반응 전 묽은 염산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이다. 반응 전 묽은 염산의 몰수가 0.02몰이고 부피는 100ml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부피 100ml 즉 0.1리터분의 0.02몰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은 0.2몰 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가와 나에서 몰비와 질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반응 전에 몰비가 A 대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몰, B몰 있다고 쳤을 때 반응 후에는 A와 C가 존재하므로 B가 모두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개수비 1대 3대 1에 의해 B가 B몰만큼 반응하게 되면 A는 3분의 B,
C는 3분의 B몰만큼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존재하는 반응 후에 존재하는 A와 C의 몰수, 즉 A-3분의 B 대 3분의 B가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결국 A 대 B는 1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 대 B는 1대 1이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니은에 분자량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반응 전의 질량비가 5대 3인데 반응 후의 질량비는 1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반응 전에 A와 B가 5g, 3g만큼 존재한다고 했을 때 B가 모두 다 반응했으므로 얘는 마이너스 3g이 되고, 또 A가 우리가 Kg만큼 반응했을 경우 C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K 더하기 3g만큼 생성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A의 질량은 5-Kg이 될 것이고 생성된 C의 질량은 K 플러스 3g이 될 것인데, 그 둘의 비율을 1대 3이라고 주어져 있게 됩니다. 결국 K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에 반응하는 질량 비율은 3대 3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몰수비는 아까 개수가 1대 3대 1이므로 1대 3대 1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눈 값이 분자량 비율이 되므로 A 대 B 대 C의 분자량 비율은 1분의 3대 3분의 3대 1분의 6이 되어 3대 1대 6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분자량비는 A 대 B가 3대 1이다는 맞는 보기겠죠. 왜냐면 여기 3대 1이 존재하므로. 다음 디귿, 나에서 반응 후 실린더 내 기체의 몰비는 A 대 C가 2대 3이다. A는 2g만큼 남게 되고 C는 6g만큼 남아있게 되죠. 근데 여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몰 비율로 분자량 비율을 나눠주게 되면 몰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량 비율은 A 대 C가 3대 6이므로 얘를 3으로 나눠주고 얘를 6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3분의 2 대 6분의 6, 즉 2 대 3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 반응 전과 후 A, B의 질량이 두 개의 실험에 의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1을 보게 되면 A의 질량은 5g, B의 질량은 2g 주어져 있는데 반응 후에 A는 모두 다 반응하였고 B는 1g 남았다는 것을 보아 반응 질량비는 5대 1이 되겠죠. 그럼 실험 2를 보게 되면 15g과 2g만큼 주어져 있는데 B가 모두 다 반응하였습니다. 그럼 B는 2g만큼 반응하였으므로 A는 10g만큼 반응해야겠죠. 반응 질량비가 5대 1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반응 후 A의 질량은 5g이 남게 되고 그게 A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에 A는 3이다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다음 니은 V2는 V1의 2배이다. 이제 V1과 V2의 비율을 구해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반응 질량비는 5대 1이고 반응 몰수비는 이 개수 2대 1에 의해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눈 값이 분자량비이므로 분자량비는 2분의 5 대 1분의 1이 되어 5 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A의 분자량을 5라고 하고 B의 분자량을 2라고 놓게 되면 실험 1에서 A는 1몰만큼 존재하고 B는 1몰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몰 1몰이 있었는데 A가 1몰만큼 모두 다 반응하고
B는 2분의 1몰 반응하고 C도 개수가 2이기 때문에 1몰만큼 생성되게 되면 2분의 1과 1, 즉 반응 후 전체 몰수는 2분의 3몰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실험 2에서 보게 되면 A 15g은 3몰, 그리고 B 2g은 1몰 만큼 존재하고 있을 때 이때는 B가 모두 다 반응하고 A는 2만큼 반응하고 C는 2만큼 생성되겠죠. 남는 A의 양은 1, 또 생성된 C의 양은 2이므로 둘이 더해주게 되면 3몰만큼의 몰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기체의 부피 V1 대 V2는 몰수비와 같기 때문에 2분의 3몰 대 3몰, 즉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2는 V1의 2배이라는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보게 되면 분자량은 C가 B의 6배이다. 우리가 아까 A와 B의 분자량비를 구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C까지 추가해주게 되면 반응 질량비가 5대 1일 때 C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6g만큼 생성되겠죠. 또한 반응 몰수비는 C는 개수가 2이므로 2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분자량비를 구해주게 되면 2분의 5 대 1분의 1 대 2분의 6이므로 그 값은 5 대 2 대 6이 되겠습니다. 결국 분자량은 C가 B에 6은 2의 3배이므로 6배가 아니라 3배, 즉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는 분자당 원자수가 3개이므로 X2Y거나 XY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g당 분자수가 2n 대 3n이라고 나와 있게 되면 아까 이거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고 아까 문제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분자량분의 1이 2대 3의 비율로 존재하므로 분자량 비율은 3대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이 상대값이 가대다가 2대 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나가 X2Y가 되게 된다면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이 가가 나의 2배가 되기 위해서는 Y 하나당 얘는 2개 존재하므로 얘는 4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분자당 원자수가 4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는 X2Y가 아니라 XY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XY2에서는 Y 하나당 X가 2분의 1개 결합함으로 가에는 Y 하나당 X가 하나 결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자당 원자수가 4개이므로 그 개수는 2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의 분자식은 이것이고 나의 분자식은 XY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자량의 비율을 우리가 3대 2라고 했기 때문에 편의상 분자량을 3과 2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2Y2의 분자량은 3이 되고 XY2의 분자량은 2가 될 때 이 값을 연립해주게 되면 X의 원자량은 1, Y의 원자량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원자량 비율은 X 대 Y가 1대 2, 1대 2분의 1이므로 1대 2가 아니라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Y가 2개 존재할 때 X가 2개 존재하고 나는 XY2이므로 Y가 2개 존재할 때 X가 1개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2분의 2가 2분의 1보다 크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X의 질량 더하기 Y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가가 나의 3분의 2배이다. 먼저 X의 질량과 Y의 질량을 둘이 더해주게 되면 가든 나든 모두 X와 Y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자량은 아까 가가 3이고 나가 2라고 나와
2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y의 질량은 y의 원자량이 2분의 1일 때 가는 y가 2개, 즉 1g만큼 존재하게 되고 나도 y가 2개 존재하므로 1g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 3분의 1이라는 값은 2분의 1이라는 값에 3분의 2를 곱한 값이므로 3분의 2배가 맞게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체 알루미늄 18g이 산소 기체와 완전히 반응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생성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먼저 화학 반응식을 써줘야겠죠. 알루미늄이 산소와 만나 Al2O3가 되기 위해서는 개수가 다음과 같이 4대 3대 2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루미늄을 18g이라고 하였고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27이므로 총 몰수는 3분의 2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3분의 2몰이 모두 반응하게 되려면 필요한 산소의 양은 3분의 2몰에 4분의 3을 곱한 2분의 1몰이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개수 비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된 Al2O3의 몰수는 3분의 2에 4분의 2를 곱한 3분의 1몰이 되겠죠. 그리고 Al2O3의 분자량은 102라는 값이 나오게 되므로 결국 3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은 34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17g이 아니라 34g이므로 기억은 틀린 목입니다. 다음 니은 알루미늄과 반응한 산소 분자는 16g이다. 아까 산소 분자는 2분의 1몰만큼 반응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2고 그게 2분의 1몰만큼 반응했으므로 결국 16g의 산소 분자와 반응하게 되겠죠.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 다음 디귿 반응 부피비는 Al2O2 대 Al2O3가 4대 3대 2이다. 반응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비와 같으므로 4대 3대 2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T도 1기압에서 A6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점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반응의 완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와 B 모두 반응하고 C만 남아있는 상태이겠죠. 그럼 완결점 이후에는 이 B를 Wg 넣어준 값이 모두 부피 증가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BWg이 3L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 부피가 6L라는 값은 A는 6Wg이 6L에 해당하는 부피를 차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B는 Wg이 3L, 즉 밀도가 3분의 W고 A는 6분의 6W가 되는데 6분의 6W, 즉 W 값이 되는데 우리가 같은 온도, 같은 기압에서는 밀도비가 분자량비와 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밀도 W 그리고 B의 밀도 3분의 W를 비율을 구해주게 되면 3대 1이 나오게 돼요. 그 값이 A와 B의 분자량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Y2와 Y2 중 분자량이 더 큰 값은 무조건 XY2이므로 우리가 A는 XY2, B는 Y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억에서 B분의 A 더하기 C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A와 B와 C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완결점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A는 6L만큼 존재했고 그 다음 우리가 B를 Wg 넣어줬을 때는 B가 3L만큼 존재하겠죠.
이때 A와 B가 모두 반응하고 C의 부피가 6리터만큼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결점에서도 부피가 6리터인데 이 값이 모두 C의 부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응 부피 B가 6대 3대 6, 즉 2대 1대 2이므로 A 대 B 대 C도 2대 1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B분의 A 더하기 C는 1분의 2 더하기 2, 즉 4라는 값이 나오므로 기억은 틀린 부분입니다. 그다음 니은은 A의 분자식은 XY2이다는 우리가 구한 대로 나와 있죠. 그다음 디귿 원자량의 B는 X 대 Y가 2대 1이다. 우리 아까 XY2와 Y2의 분자량 비율이 3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X 플러스 2Y는 그럼 편의를 위해 분자량을 3과 1이라고 놓게 되면 X 플러스 2Y는 3 그리고 2Y는 1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값을 연립해주게 되면 X는 2, Y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원자량의 비율은 2대 1이 아니라 2대 2분의 1, 즉 4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이게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린더 가다에 AB를 넣고 반응을 완료시켰을 때 몰수비와 질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린더 가의 실험을 보게 되면 반응 전의 몰수비가 1대 1이었는데 여기서 A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가 모두 다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반응 몰수비는 A 대 B 대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몰만큼 반응하게 되면 B는 A분의 B몰만큼 반응하고 C는 1몰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결국 1-A분의 B만큼의 B가 존재하게 되고 1몰의 C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값의 몰수비가 1대 2라고 나와 있게 되면 결국 A분의 B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A는 2, B는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나의 실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이므로 반응 몰수비와 반응 질량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응 몰수비는 A 대 B, 즉 2대 1이라는 것을 구해주었으므로 다음 필요한 것은 반응 질량비인데 반응 질량비는 두 번째 실험에서 구할 수 있겠죠. A와 B의 질량이 1대 1이었을 때 반응 후에는 질량 비율이 B 대 C가 3대 1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A와 B가 각각 7g씩 있었다고 쳤을 때 A는 7만큼 모두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B는 Kg만큼 반응하게 된다고 쳤을 때 C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K 플러스 7g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결국 7-K 대 K 플러스 7은 3대 11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K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질량비는 A 대 B가 7대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통해 우리가 A의 분자량 대 B의 분자량을 구해주게 되면 2분의 7대 1분의 4이고 7대 8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은 7분의 8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항상 분자량 비를 구할 때는 반응 질량비와 반응 몰수비를 구해주게 되고 이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수비로 나눠주게 되면 편하게 분자량 비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였고 반응 후 B의 부피 곱하기 C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V리터의 B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게 되면 B가 모두 반응하게 되면 반응 후 B의 부피가 0이 되므로 이 값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3, 6, 9몰에 A를 넣어줬을 때 셋 다 0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B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A가 모두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를 3몰, A를 9몰 넣어줬을 때 반응 후 B의 부피 곱하기 C의 양이
4분의 3b라는 값으로 둘이 같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주게 되면 먼저 B가 V리터만큼 존재하고 우리가 V리터에 해당하는 몰수를 우리가 M이라고 놓게 되면 처음에 A를 3 넣어줬을 때 A가 모두 반응하므로 B는 개수 B에 의해 1만큼 반응하고 C는 C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A를 9몰 넣어줬을 때는 마찬가지로 3대 1대 C의 비율로 반응하므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플러스 3C가 되고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C의 양은 C몰, 3C몰로 총 3배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B의 남은 몰수는 n-1과 n-3인데 이 둘을 곱해준 값이 4분의 3V로 같은 값이므로 결국 n분의 1은 n-1은 n-3에 3을 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곱해줬을 때 값이 같은데 C가 3C로 변했으면 n-1은 당연히 n-3의 3배가 되야겠죠. 그래서 이 값을 통해 m 값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결국 B는 V리터의 4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4분의 3V라는 값은 결국 B가 n-1몰, 즉 3몰이 존재하게 되면 B는 3몰에 4분의 3V 리터를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C의 양, 즉 C몰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4분의 3V 리터가 V 리터 곱하기 몰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C는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X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A를 6몰만큼 넣어주게 되면 B는 2분의 V리터가 남겠죠. 여기에 C의 양은 2C, 즉 2몰만큼 생성되므로 둘이 곱해주게 되면 V가 나오게 되고 그럼 X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1 곱하기 1을 해주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제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00ml 만드는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하였고 이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NaOH를 0.4g 측정해서 비커에 넣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가가 1번이 되고 여기에 물을 조금 섞어서 NaOH를 완전히 녹이는 게 2번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다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NaOH를 녹인 액체를 100ml, 총 100ml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00ml B 플라스크에 넣게 되는 게 3번 과정이 되고 그 다음 비커 안에 남은 용질이 없도록 직류수로 비커를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과정이 4번이 되고 마지막에는 부피 플라스크에 표시선까지 직류수를 채운 후 마개를 막고 충분히 섞는 게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은 분자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 혈액에서 농도가 0.0005몰 농도일 때 200ml에 존재하는 질량을 구하시오. 우리가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그래서 0.0005몰 농도라는 값은 200ml, 즉 0.2L분의 몰수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몰수는 0.2에 0.0005를 곱한 0.0001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질량은 여기에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분자량이 386이므로 결국 0.0386g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0386g입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이타민 먼저 1번 문제 보게 되면 바이타민 음료
300ml에 528mg의 바이타민 C가 포함되어 있다면 음료에 포함된 아스코르브산의 몰농도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구하시고, 일단 몰농도의 정의는 먼저 용액 1몰에 해당하는 용질의 양, 즉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피는 지금 300ml, 즉 0.3L이고 바이타민 C의 양은 528mg, 즉 0.528g이 되겠습니다. 0.528g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몰수이므로 이 값을 분자량 176으로 나눠주게 되면 0.003 몰수의 바이타민 C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자에 0.003 몰을 넣어주게 되면 몰농도는 0.01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0.01 몰농도이고요. 2번 문제 보게 되면 528mg의 아스코르브산에 들어있는 분자수와 H 원자수를 조건에 맞게 구하시오. 우리가 528mg의 아스코르브산은 아까 0.003몰이라고 나와 있게 됐죠. 그럼 전체 분자수는 그냥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0.003 NaK만큼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H 원자수는 이 분자 하나당 H가 몇 개 존재하는지 보면 되는데 아스코르브산은 C6H8O6, 즉 분자 하나당 H가 8개 존재하므로 H 원자수는 분자수 0.003 Na에 8을 곱해준 0.024 Na만큼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1, 22, 2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먼저 21번 실험 2에서 실험 결과의 A값을 구하는 과정과 그 값을 적으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반응식은 AgNO3가 NaCl을 만나게 되어 NaNO3와 AgCl이 생성되고 이 AgCl이 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aCl은 0.1몰 농도가 50ml 존재하므로 몰수는 0.1에 0.005를 곱한 0.05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gNO3는 0.1몰 농도가 300ml 존재하므로 0.1몰 농도에 0.3을 곱해준 0.03몰만큼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AgNO3와 NaCl은 1대1 비율로 반응하게 되는데 더 적은 물질이 NaCl이므로 NaCl이 모두 반응하게 되고 생성된 앙금은 마찬가지로 개수비가 1대1이므로 0.005몰만큼 생성되게 돼요. 이에 해당하는 질량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AgCl의 분자량, 즉 143.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 0.7175g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단위가 mg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1000을 곱해준 717.5m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 문제 보게 되면 NA의 동위원소가 대부분 23A로 존재하나 22NA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용액의 몰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유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NA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NaCl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NaCl 한 개의 질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NaCl의 전체 질량은 1.4625g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몰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몰수가 증가하게 되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이 값이 증가하게 되어 몰농도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몰농도가 증가한다가 정답이고요. 다음 23번 문제 보게 되면 실험 1에서 A 학생의 실험 설계 중 적절하지 않은 점을 찾고 올바른 실험 방안을 제시하시오. 먼저 이 실험을 보게 되면 NaCl 시약을 전자저울로 정확히 재서 비커에 넣고,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고 250ml의 직류수를 1번의 비커에 따라 넣는다. 여기에 문제가 존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50ml 비커에 1.4625g의 NaCl이 존재하고, 그럼 NaCl이 차지하는 부피가 있을 텐데 여기에 추가로 250ml의 직류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부피는 250ml보다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고 비커의 표시선까지 직류수를 채운다가 올바른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